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시부터 시작됐죠. 네, 관련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의 팽재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구속 신문 시작 또 구속 심사까지의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수사기관의 말에 따라 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발부를 하게 되고요. 네. 이 구속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현재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느냐가 오늘의 가장 최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어제 저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나온 직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구치소에서 접견했던 변호인들은 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이것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변호인들이 오늘 오전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조금 다소 다른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이 계속 취재를 했고,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구치소 접견하는 것을 직접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는데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1시 20분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했고, 오후 2시쯤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변호인을 접견을 하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전격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설득을 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나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이전에는 탄핵 심판에 주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내란죄를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출석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현재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구속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네. 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 있는 모습인데 왼쪽은 네. 좀 멀리서 찍은 모습이고 오른쪽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 차벽이 세워져 있고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고, 특히 오늘 오후 2시 가까이였죠. 1시 50여 분쯤 호송 차량이 들어올 때 예. 연합뉴스 TV가 이제 단독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지지자들이 아예 도로로 뛰쳐나왔어요. 예, 뛰어들었습니다. 네. 많이들 좀 혼잡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호송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예. 그만큼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저희 예. 연합뉴스 TV 취재진이 단독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상황이 1시 55분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이거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마포에 있는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인데, 지금 저 도로가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네. 이 호송 차선들이 이제 일반 차량의 이
교통 흐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버스 전용 차선이면 이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 중간에 있는 버스 전용 정류장에 있던 시위대들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순간에 저희 취재했던 연합뉴스 TV 취재 기자에게도 상당히 이 흥분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저렇게 차량을 에워싸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소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취재진을 위협하는 모습을 지금 직접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고 계시고 이 경호 차량에 있던 이 경호처 직원들이 갑자기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호 직원들이 나와서 상황을 이제 차량을 안내하고 좀 둘러싸고 있는 모습까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고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왔고 지금 앞서 보셨던 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 도로를 가득 메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들 사실 어제부터도 이미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좀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네. 저희가 뭐 2시 전에 이제 윤 대통령 출석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팬 기자도 같이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점점 더 인파가 좀 많아지는 네. 모습입니다. 뭐 원래는 이제 광화문이나 예. 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지금은 또 서부지법 앞으로 좀 모였고 경찰 추산으로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전에는 그 지지 집회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정문 진입을 시도를 하느라 네. 경찰과 또 함께 마찰을 빚는 그런 예. 상황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그랬죠. 광화문에서 예. 크게 2개의 집회가 있죠. 광화문 인근에서 실제 광화문 인근에서 열려서 헌재까지 행진을 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있고요. 네. 이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쯤 열립니다. 오후 2시쯤 열려서 3시쯤 끝이 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도 많은 인파들이 동화면세점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화면세점에서 3시쯤 집회를 끝내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 집회 인파가 이동을 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5호선으로 오면은 이 서울 서부지법 마포역까지 애호개역이나 마포역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5호선을 타고 이동한 인원도 있었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걸어서 오는 인원들이 이 충정로 쪽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는 도로 위를 직접 침범해서 걸어왔고 그래서 집회에 합류한 인원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인파들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3시쯤 상황에서는 이 서울 서부지법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이 차벽으로는 막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문만 네. 닫아놓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정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일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로선 다시 차벽을 세우고 지금은 완전히 그 정문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네. 현장에서 뭐 경고 방송도 한다고 하고 예. 또 애호개역은 한때 또 무정차로 통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저기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도보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거의 사실상 가야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보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곳곳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사실 토요일 도심에서 도로가 막히면 굉장히 상당한 지체로 지금 이어질 수 있고 이제 혼잡이 빚어지는데 평소에는 광화문 주변에서 저런 혼잡이 빚어졌다면 오늘은 서울 서부지법으로 그 무대를 옮겨서 지금은 굉장히 저 마포구 그리고 공덕동 일대가 혼잡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심사 얘기로 넘어가 보면 앞서서 연합뉴스 단독으로 이제 후송 차량 들어올 때 막는 모습도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차량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 쓰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사실은 포토라인이 쳐지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취재진들이 법원에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한 포토라인을 설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포토라인 위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시 반쯤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시 55분쯤 도착을 했는데 포토라인에서 차로 현관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그 포토라인에 지나가게 되는데 네.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특별하게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일반 피의자들도 이제 노출을 꺼리거나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바로 심사를 받기도 하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쓸 수 있고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관측은 빗나갔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겠다, 아니다, 뭐 바로 입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보통 그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차량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팽재영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계속해서 뭐 구속영장이 불법이다라는 주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출석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출석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공수처가 적용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이것은 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할 수 없고 공수처도 이 또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 영장 청구가 이제 서부지법으로 됐잖아요. 원래 네.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도 서부지법이었는데 네. 관할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를 한 이유는 공수처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일단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더 앞으로 돌아가면 왜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했느냐. 네. 용산 관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할을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관할로 따졌을 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사실 법원의 판단에서도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적부심 판정을 기각을 했는데요, 신청을. 따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관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신 있게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예, 공수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다라고 지칭을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내란죄에 대해서도 본인은 절대 이것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해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도 첫 번째는 응하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실패도 했었죠. 예. 2차의 경우는 좀 달랐지만 2차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강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공수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0쪽이 넘는 이제 신문 조서가 네. 거의 그대로 이제 공란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부분을 수사의 증거로 갖고 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데 또 많이 내긴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150쪽 정도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좀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취재된 내용들을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서를 가져갈 때 이 수사관들이 이 차에서 박스를 들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사기관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협조를 받아서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거의 다 받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계엄 사령관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김용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그리고 내란에 대한 공조한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청장이라든지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내란 중요 종사자로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내란의 중요 종사자들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공수처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사람들의 구속 심사 결과도 이번 영장 심사를 할 때 공수처는 중요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가 굉장히 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좀 판단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신문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저희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역대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을 한번 좀 정리를 한 게 저희가 네. 있습니다.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1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에 이제 대장동과 이 여러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9시간 17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8시간 40분 정도 영장 실질 심사만 다룬 겁니다. 예. 영장 발부와 이제 영장에 대한 판단 시간까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시작을 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시작한 영장 실질 심사는 길어도 저녁 전후로는 종료가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서훈 전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게 많은 경우였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마 간혹 있는 이 경우가 오늘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재판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 만큼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권도 충분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오후 2시에 시작한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저희 현장의 취재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만큼 길게 이뤄진다면 이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서 조금 전에는 구치소의 현장 모습 보였고 지금은 이제 서울 서부지법 앞에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집회 인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심 가는 것은 이제 영장 이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당직 판사가 이번에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은 이제 평소에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단 재판과 달리 이 재판을 딱 한 번밖에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딱 한 번만 한 다음에 그 신문에 대해서 판단을 거의 바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를 이런 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두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근무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직 판사를 세웠는데 그 당직 판사가 오늘 때마침 근무였고 오늘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된 지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부지법 정문에서 어떤 인물이 좀 나왔는데 네. 취재진들과 아. 또 일반 시민들이 카메라와 함께 계속 좀 취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어떤 인물인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취재된 내용이 방금 들어온 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재판이 잠깐 휴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5시 네. 15분까지 현재 지금
잠깐 이제 쉬기로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정도 발언을 했고 재판장 요청으로 이후에 지금 이제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법원에서 직접 발언을 했고요. 지금 영장 심사는 5시 15분부터 한 20분 정도 휴정을 하고 5시 40분에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금 보시는 인원이 잠깐 나갔던 것은 재판이 잠깐 휴정을 했기 때문에 잠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요. 오늘 지금 재판의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변호인 측에서는 PPT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변론 요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수처의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먼저 얘기가 했다고 하고 발언은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2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가 먼저 공수처 검사 측이 나서서 110분간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인 김홍일 변호사, 송혜은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와 비슷한 시간만큼의 PPT를 통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10분간 정도 먼저 진행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 것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40분간 재판장에 발언을 했다. 이렇게까지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신문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심사는 현재 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시부터 5시 20분이 좀 넘었으니까 3시간 정도가량 이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휴정의 시간을 갖고 5시 40분부터 다시 한번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펼치고 나서 쉬고 있고 이 쉰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시간이 진행이 된다면 약 시간이 한 저희가 3시간 반 네. 정도 지났으니까 또 한 4시간 정도 네. 생각한다면 거의 9시 정도까지는 이 얘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상보다는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긴 재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영장 실질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를 한쪽이 얘기하고 나머지 3시간 정도를 한쪽이 얘기하고 네. 그리고 재판부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그만큼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양측의 주장을 한 번씩 한 것으로 보아하면은 어느 정도 양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게 시간도 좀 적당히 분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양측의 주장이 1라운드 정도를 마쳤다 이렇게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는 좀 거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있었던 만큼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10분간 모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아, 110분간, 네. 네.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이 하면서 이 시간이 약 110분 정도 되고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약 40분 정도 얘기를 하면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렇겠네요. 이 정도 예. 시간을 할애를 했다. 즉 각각이 약 40분 정도씩 40분간. 예, 그렇겠네요. 발언을 1시간 정도 가까이 한 다음에 대통령이 40분 정도를 더 발언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번씩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까지 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이 발언권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걸 또 막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검사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간의 공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압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재판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양측의 주장을 현재 받아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약 뭐 8분 정도 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사실 뭐 공수처의 수사에서는 나가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불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신문에서는 직접
출석을 했고 또 진술도 약 40분 정도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좀 표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네. 이렇게 법원에서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이 메시지를 낸 적은 거의 예,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메시지를 편지나 아니면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형식이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법정에 들어가서 법원 공수처 검사들이 또 맞은편에 있는 상태에서 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발언을 할지도 매우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토라인은 아직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포토라인은 또 나올 때 발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들어갈 때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때 메시지를 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을 설득하는 상황인 만큼 나올 때 또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한 만큼 재판이 만약에 지금 뭐 예상을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한 번 더 있어서 휴정을 2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휴정을 2번 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휴정이 되게 짧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녁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에 휴정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을 수도 있는데 휴정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재개를 하고 한 번 더 공방을 주고받은 다음에 재판이 신문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는 제 신문이 좀 금방 끝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나올 때 어떤 상황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내란죄 여부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일단 이제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예. 아니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걸 놓고도 양측이 좀 첨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의 피의자들, 범죄자들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은 구속의 도주의 우려는 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렇다면 남게 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범죄의 소명 정도가 영장 심사를 할 때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범죄 소명과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물론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에도 잘 응하지 않았고 수사도 이제 제대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위해서라면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해서 이 공수처가 좀 더 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일단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고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증거 주변에 지켜보는 이 시선도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라면서 방어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장 심사에도 발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발부에는 긴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구속영장은 보통 체포영장보다는 그 발부 조건이라고 합니까? 이 예. 부분이 좀 까다롭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환 조사를 왜 응하지 않느냐 정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보면은 공수처와 경찰이 3회 정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모두 거부하자 체포영장 수순을 밟은 것이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기관이 3번 정도 체포 요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출석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하면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다만 48시간만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과 구속 기간인 20일이 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당연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미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이 많이 대부분 다 된 상황입니다. 모두 다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경우를 단순 비교해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도 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제 대통령이 한 번 40분 정도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통 이제 신문이 끝나게 되면 대통령은 그 결과를
어디서 기다립니까? 구속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왼쪽에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나온 장소지 않습니까? 네. 저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저 지금 잠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달해온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재판이 오늘 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설명을 했는데 2시 15분부터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시 15분부터 심사가 시작이 돼서 3시 25분까지 공수처 검사 측이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혜은 변호사 2명이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7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측이 110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10분 정도, 70분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70분 동안 1시간 10분, 1시간 10분씩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을 했고, 그 뒤에 재판장이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양측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 주요 내용을 들었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좀 더 내용이 남았다고 판단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현재 휴정을 해서 2분 뒤, 잠시 뒤겠네요. 2분 뒤인 5시 40분부터 재판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예, 잠시 후면 다시 또 재판이 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 모두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신문의 결과를 기다릴 테고요. 예. 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바뀔 텐데 기각 혹은 발부 각각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볼까요? 기각이 된다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관저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공수처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서 수사력 비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판 논란이 다시 한번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발부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현재 지금 체포의 신분에서 구속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그 장소도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구치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번호도 이제 수개월 번호까지 얻게 되면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일 정도의 구속 수사 기간이 남아지고 그 뒤에는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운명의 날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됐는데 공수처와 변호인단이 각각 70분씩 즉 1시간 10분씩 이 PPT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분, 1시간 10분씩 이야기를 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40분 동안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판장의 요청으로 20분 휴정해서 다시 조금 전인 5시 40분부터 이렇게 재판은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이게 어떤 의미의 휴정인지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걸리는 시간까지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 왼쪽이 이제 구치소에서 모습이고 오른쪽은 서울 서부지법 앞의 모습인데 오늘 아침에 서울 구치소 앞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부터 사람이 많이 몰리긴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청구가 되는 순간부터 서울 서부지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취재진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과 이 충돌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기도 했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서울 서부지법 앞에 이 정문에
이 지지자들이 누워서 인간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인간띠를 이제 경찰이 해체하려고 한 사람씩 이렇게 옮기는 모습까지도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고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몰린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어제와 오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서울 서부지법을 빠져나갔을 때 네. 아까 들어갔을 때처럼 이 급박한 상황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경력을 투입해서 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폭력적인 상황은 절대로 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 지금 보시고 계시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심사 결과도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저희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팽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